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6일 날 선고된 2019-213-344 판결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권리 능력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 즉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지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법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모든 사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권리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즉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뭘 전제로 하냐면 그 의사 능력이나 판단 능력, 올바른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 자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법률 생활관계는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형성하고 그 형성된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적 자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제가 되는 건 이와 같은 올바른 의사 능력,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의사 능력 또는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 즉 권리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을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은 의사 능력, 판단 능력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 차이가 아주 작은 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게 확 드러나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 보시는 것처럼 유아나 만치자, 백시자처럼 판단 능력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의사 능력이 또는 판단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갖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권리 행사하는 이런 행위는 뭐예요? 이런 행위는 결국 그 사람의 행위로 볼 수가 올바른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 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할 수 없다. 즉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행위무능력자 제도, 지금은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어서 좀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있다. 즉 부족한 의사 능력을 판단 능력을 보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제한 능력자 제도, 과거엔 행위무능력자 제도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결국 모든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으로 이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이 갑이 병과의 굴삭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 대금이 8,800만 원입니다. 이 대금을 어떻게 해요? 채권자인 을, 뭐 캐피털 회사 같아요. 원고인 을에게 빌리는, 즉 굴삭기 구입자금 8,800만 원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출 계약을. 그래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한 자금은 그 채권자인 원고 을로부터 직접 병에게 굴삭기 매도인 병에게 지급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은 뭐 지적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적장애와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감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장애 상태와 관련해 갖고 2005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장애인 등급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이와 같은 사람이 급수를 나누고 있지는 않다. 이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만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 5월 20일 지능지수 70, 사회발달 연령 7세 8개월, 사회성숙지수 43의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요 장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요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대출 계약을.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에 성년 후견 개시 청구를 해서 그 심판 절차에 따라 한정 후견이 개시가 됩니다. 근데 이 한정 후견 심판과 관련해 갖고 심판 절차 중에 그러면 이 사람의 피고 갑의 정신 상태는 감정 결과는 어떠냐? 지능지수 52, 사회지수 50, 사회 연령 9세의 진단을 받았고 정신 감정 결과는 이렇습니다. 학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사회 적응 수단이 해당 연령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비합리적인 방식의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계속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적인 판단 능력이, 즉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뭐 이것만 봐도 의사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정신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이 대출 계약과 관련해 갖고 원금 청구에 대해서 결국 쟁점은 뭐예요? 의사 능력의 의미가 뭐냐?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과거와 달리 과거의 판례와 뭐 크게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쟁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해서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은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약정 당시 피고가 인지 및 판단 능력을 현저히 결여하여 독자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의사 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 그래서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피고가 다시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갑이 대출 약정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지적 장애인인 갑이 대출 약정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은 대출 약정 당시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대출 약정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다시 내려보낼 테니 환송할 테니 어떻게 해요? 다시 판단해라 라고 원심으로 내려보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뭐 이와 같은 기준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사실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뭐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 구체적인 사람 또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과연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와 같은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사람이 갑이 왜 지적 의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대출 약정을 전후로 해서 피고 갑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상태, 그 대출 약정이 있기 전에 그 장애인 등록과 관련해 갖고 정신 상태라든지 그 대출 약정이 있고 나서 그 한정 후견 개시가 될 때 그 심판 절차에서 나타난 그 정신 감정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정신 상태는 장애 상태가 있다. 장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애가 있다. 그래서 그 정신 상태로 봐서는 이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출 약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 대출 약정이 복잡하다. 우선 이야기되는 것이요. 굴삭기 결국 보면 굴삭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굴삭기를 사고 그 대출 자금을 대출을 받는 것인데 결국 그 굴삭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장애인인 피고인 갑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구입 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결국 실질적으로는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제로 대출금은 그 피고인 갑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인 병에게 직접 채권자 을로부터 소외인 병에게 직접 지급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구조나 내용을 갖다가 피고가 이해하기는 뭐 당시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또
대출 규모가 8,800만 원이 되는데 이건 적지 않은 금액, 괜히 큰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결국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굴삭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또 동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출 약정 당시에 실제 판결문을 읽어보게 되면 그 굴삭기 운전 자격증을 제출했는데 그 자격증이 위조가 된 겁니다. 위조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자격증 위조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인 능력을 봐서는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운전할 그 굴삭기를 운전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운전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실제로 자격증을 위조해서 운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증까지 위조해서 대출 약정을 체결할 동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기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대출금을 채권자인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직접 지급했고 피고인 갑은 돈 구경도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 사용한 것은 병이 아니냐. 오히려 병이 그 대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갑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 갑은 돈을 받은 적도 구경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그러한 점에서 이 당시에 이 대출금 계약할 당시에 피고인 갑은 의사능력, 판단력이 없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 병이 갑을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돈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뭐가 없다? 결국 의사능력이 갑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원심에서는 그럼 다시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내려보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대법원은 의사능력과 관련해 갖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나 지능이 어떻게 의사능력이다라고 하는 의사능력이다. 근데 이와 같은 의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결국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상적인 행위의 의미나 이걸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행위가 특별한 어떤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다면 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를 이걸 모르는데 이걸 이해하기는 참 더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가 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과거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있을 당시의 판결도 이와 같이 똑같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결국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즉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나 지능을 의사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와 같은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의 그 피고인 갑은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건의 의미는 결국 두 가지 같아요. 과거에 했던 행위무능력자 제도에 있어서 그 의사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하고 그 제한능력자 제도가 시행된 지금 제도로 바뀐 이후에 대법원의 의사능력에 관한 판단이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진 것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판결은 어떻게 결국은 그 제도가 바뀌고 나는 난 첫 대법원 판례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 그 두 가지 의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판단 능력,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장애인 복지법 제2조 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인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 장애인으로서 이 법령에 따른 보호 대상이다. 또 지적 장애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 반대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 복지 법령에 따라 지적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또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의사 능력이 없을 수가 있고 또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 구체적으로 또는 결국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의미는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 무능력자 제도가 제한 능력자 제도로 바뀐 이후에 의사 능력에 관한 첫 판결이고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그래서 결국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행위 무능력자 제도가 시행되던 당시에 판례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에 결국 이 사건의 의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판례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판례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